그대로 머리에 쓰는 거죠. 자, 포니테일을 제가 지금 만들어 봤는데, 포니테일은 이쪽에 있죠. 이 녀석 하나, 이 녀석 하나. 포니테일은 참 괜찮은 본이에요. 포니테일이 참 괜찮은 본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머리 부분에 뭔가를 표현할 때 쓰는 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을 만들 수 있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구조, 그러니까 여러 개 연결된 본 구조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머리에 관계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머리카락, 포니테일을 표현하기 위한 머리카락에 쓰이는 본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뭐 수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염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스케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염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게다가 카피 페이스트 기능을 통해서 반대편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카피 페이스트가 있는데, 컬렉션 만들고 이렇게 붙여넣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카피 페이스트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포니테일을 이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뭐 페이셜 할 때도 쓰기도 해요. 페이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표정, 표정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뭐 생각해보면 되게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 이제 제한 조건으로는 머리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다녀야 되고, 머리에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은 이 포니테일 쓰면 되게 유용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핑거는 손가락이죠. 자, 사람 손가락을 보면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개수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손가락이니까, 손이 아닌.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엄지, 검지, 약지, 중지,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엄지손가락은 2마디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3마디처럼 보이죠. 네, 그런 걸 조정하는 데 쓰는 게 이 핑거입니다. 핑거를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늘려볼게요. 손가락 2개가 됐고요. 손가락 3개, 4개, 5개. 기본적으로 인간은 손가락 5개죠. 표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핑거 링크는 마디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마디를 결정한 걸 보면은 이게 뭐 엄지손가락 포함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보면 뭐 검지, 중지, 엄지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로 엄지 같은 경우에는 한쪽 이 마디가 손 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는 건 이 2마디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엄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3마디 만들어 놓고서 이 안으로 좀 깊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 하나만 이렇게 뺄 수 없냐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 핑거 링크 3개로 되어 있는 이 3개의 이 개수가 다 일괄적으로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정 가능한 옵션은 있어요. 자, 우선은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손가락 형태죠. 근데 손가락은 표현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손등을 보면 우리가 직접 손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처럼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뼈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 여기쯤에 뼈가 모이는 부분 조그맣게 있고, 또 이 사이에 이 각각 손가락과 연결되는 뼈들이 길다랗게 붙어 있어요. 다만 여기가 뭐 살과 근육으로 다 엉켜져 있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살이 없었으면 이 안에 또 뼈만 남았을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아이고, 요거. 네, 옵션 이름이 너클이라고 되어 있죠. 너클. 우리 아이템에 뭐 너클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너클이고, 이 너클을 클릭했을 때 실제 이제 해부학적 손의 그 안쪽을 보여줘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인간 사람은 뭉쳐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옵션을 체크하면 얘네들을 각각 다르게 분리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동물들을 만들거나 몬스터를 만들면 필요하겠죠. 네, 아무튼 너클은 이 안쪽까지 그 본 형태를 쭉 잇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숏 썸이라고 부분 있죠. 엄지손가락인데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엄지손가락 마디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체크하면 하나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 했을 때 예를 들면 너클을 좀 빼볼게요. 너클 뺐을 때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단계에서 이 숏썸을 쓸 수는 없어요. 너클 상태에서만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너클 상태에서 이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제 뭐 하나 줄어든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너클에 숏썸을 하면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를 줄여주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 손은 뭐 너클을 안 쓰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그냥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서 실제로 보면 엄지손가락 움직임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그 엄지손가락과 그 새끼손가락 끝이 우리 인간은 마주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어떤 활용도나 범위가 되게 넓은 거죠. 엄지손가락은 참 마법의 손가락이에요. 마법의 손가락. 서로 마주보는 손가락이기도 하고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되게 뭐랄까 좀 특별한 어떤 뼈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손가락에 대한 기능 중 하나가 포어핏인데 이거는 그냥 모든 손가락을 직선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직선 상태로 바꾸는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땐 거의 뭐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잘 안 쓰는데, 뭔가 또 직선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뭐 이 포어핏을 쓰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선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축을 똑같이, 그러니까 포어핏은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내리겠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뭐 핀 건 다 설명했으니까 토우가 있습니다. 토우가 지금 하나죠, 하나. 쟤는 발가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발가락도 손가락처럼 5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가락처럼 토우 링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토우 링크도 최대 3개까지 밖에 못 만들고요. 그리고 뭐 핑거도 마찬가지로 5개밖에 안 돼요. 최대가. 네. 링크도 4개밖에 안 되고. 네. 인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범주의 한계로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쓴다 그러면 별도의 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가락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발가락 본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양말을 신거나.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맨발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발가락 부분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 등이 보인다거나 정면이 보인다거나 또 이 상반신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이 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거의 다 표현하지 않고 발 부분은 대부분은 그냥 토 한 개로 표현합니다. 마디도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앞발을 다 퉁치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발가락 전체를 제어하는 본으로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발가락 설명을 했고, 이제 프랍. 이 프랍을 누르면, 프랍은 총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일종의 아이템 장착을 위한 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기, 뭐 야구를 할 때 뭐 방망이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검과 방패를 들었다던가, 즉 손으로 쥘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은 이 프랍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면 참 편합니다. 프랍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프랍이라는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이제 뭐 본만 가지고, 본에 이제 링크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만 가지고 썼었는데 이 링크 컨스트레인이 좀 귀찮아요. 귀찮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프랍은 그런 링크 컨스트레인이 가진 귀찮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결해주는 좀 장점이 좀 많은 그런 이제 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패드나 본은 다 서로가 종속 관계예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스파인 2죠. 스파인 2의 부모는 스파인 1이고 얘의 부모는 스파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속 관계예요. 이건 이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보드 키를 누르면 알 수 있는데,
페이지업을 누르면 부모로 찾아가고 페이지 다운은 자식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모든 번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부모가 움직인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스파인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회전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면은 모든 본이 따라가죠. 이 부분들이 이런 것처럼 얘를 선택해 회전하면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무기라는 거는 연결이 되면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칼을 위로 휙 던져가지고 아래에서 막 액션을 막 하다가 다시 칼을 잡는다. 그러면 내가 액션할 때 무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무기는 그냥 부웅 떴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요동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프랍입니다. 그래서 프랍은 이제는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아요. 프랍 1, 2, 3에 대한 기능들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본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왼손, 오른손만 붙일 수 있고 또 스파인에 붙일 수 있고 그 외의 위치에는 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이제 무기 방패는 손과 이 등에만 붙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이 프랍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